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돌봤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의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하지? 왜 사는 거지? 이게 다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 질문입니다. 20세기의 한 철학자는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철학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충격적인 첫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 카미. 카미는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종교인이라면 신이 주신 생명이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면 가족 때문에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다 성장해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해서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카미는 이 상황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조리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의미를 찾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하지만 세상은 침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미에 대한 갈망과 세상의 무의미한 침묵. 이 둘 사이의 괴리,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무엇이 남았습니까? 모든 성취, 모든 노력, 모든 희생.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허무해 보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신도, 절대적 가치도, 궁극적 목적도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카미와 함께 인생의 부조리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열정을 찾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카미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줍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자유를 줍니다. 카미, 20세기 지성이 던진 부조리라는 이름의 선물.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알베르 카미입니다. 카미는 누구였는가? 알베르 카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극빈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알제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지만 폐결핵으로 교수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널리스트, 극작가, 소설가로 활동했습니다. 1942년 소설 이방인과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를 출판하며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실존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르트르와 친구였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결별했습니다. 1957년 44세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1960년 1월 4일 자동차 사고로 46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방에는 미완성 소설 최초의 인간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20세기를 대표합니다. 카미의 철학적 위치. 카미는 종종 실존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그 자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르트르와 달리 카미는 체계적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였고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와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제는 부조리입니다. 인간 조건의 근본적 모순. 의미를 찾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상. 하지만 카미는 니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삶을 긍정합니다. 부조리 속에서도 아니 부조리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카미의 독창적 통찰입니다. 중장년에게 카미가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의 카미를 읽어야 합니까? 노년은 부조리를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목표, 계획, 꿈.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얻으면 의미 있을 거야. 그래서 부조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빴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미래가 제한적입니다. 이미 대부분을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다였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나? 이것이 부조리의 깨달음입니다. 카미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부조리의 깨달음, 무의미함에서 찾는 자유의 시작. 카미의 시지프 신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철학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왜 자살이 근본적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삶이 살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 답이기 때문입니다. 부조리의 발견. 부조리는 언제 발견됩니까? 일상이 무너질 때입니다. 카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왜? 라는 질문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놀람 속에서 시작된다. 평소에는 기계적으로 삽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순간이 부조리의 깨달음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은퇴 직후, 혹은 배우자를 잃은 후, 혹은 건강 진단을 받은 후, 문득 모든 것이 낯설어지는 순간. 내가 평생 뭐 한 거지? 이제 뭐 하지? 남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이 부조리의 경험입니다. 세 가지 부조리. 카미는 부조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세상의 부조리. 세상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선한 사람이 불행하고 악한 사람이 행복한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가? 세상은 침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둘째, 시간의 부조리.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내일은, 다음에는, 나중에는. 하지만 그 미래가 오면 또 다른 미래를 향합니다. 결코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셋째, 죽음의 부조리.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취, 관계, 경험. 모든 것이 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장년의 부조리. 이 세 가지 부조리는 노년에 더욱 강렬합니다. 첫째, 세상의 부조리. 평생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워지고 인정받지 못하는가? 답이 없습니다.
둘째, 시간의 부조리. 평생 나중에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은퇴하면. 하지만 그 나중에가 왔을 때 이미 체력도 기회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죽음의 부조리. 이제 죽음이 가깝습니다. 10년, 20년, 30년. 어쨌든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부조리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카미는 부조리를 깨달은 후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살. 의미가 없다면 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카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조리로부터의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희망 종교적 도피. 신이 있다. 내세가 있다. 궁극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카미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부조리를 인정하지 않는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나.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살아간다.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미를 창조한다. 이것이 카미의 답입니다. 반항으로서의 삶. 반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조리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나는 그래도 산다. 죽음이 끝이라고. 나는 그래도 열정적으로 산다. 세상이 침묵한다고. 나는 그래도 질문한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환상 없이, 희망 없이, 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퇴 후 삶이 무의미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가 약해진다고 해서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깝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내 의미를 만들 거야. 자유의 발견. 역설적이게도 부조리의 깨달음은 자유를 줍니다. 어떻게? 절대적 의미가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시인이 정한 목적이 없다면 당신이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정한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당신이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규범, 직장의 요구.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해야 성공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절대적, 해야 한다는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조리는 의미를 찾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상 사이의 괴리입니다. 노년의 부조리는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부조리에 대한 반응 자살, 종교적 도피, 반항. 카미는 반항을 선택합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살아갑니다. 부조리의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무의미함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반항하십시오.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하십시오. 이제 2부에서는 카미의 가장 유명한 비유, 시지프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지프 신화 반항과 행복의 역설. 카미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는 시지프 신화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를 다룹니다. 시지프는 누구인가?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대담한 인간이었습니다. 신들을 속이고 죽음마저 속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들에게 붙잡혔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은 이것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것.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또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영원히 반복됩니다. 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지프의 형벌입니다. 시지프와 인간의 삶. 카미는 묻습니다. 시지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가? 우리도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무엇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죽기 위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도 시지프와 같지 않습니까? 중장년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일하고, 돈 벌고, 자녀 키우고.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자녀는 독립했고, 당신은 은퇴했고, 결국 죽음이 기다립니다. 시지프의 바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부조리의 영웅. 하지만 카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카미의 답은 이것입니다. 시지프가 자신의 운명을 의식할 때 그는 자유롭습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가는 순간 시지프는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갑니다. 이 순간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이 순간 그는 운명의 주인입니다. 신들이 그에게 형벌을 주었지만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의 선택입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시지프는 반항을 선택합니다. 그래,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 순간 시지프는 자유롭고 따라서 행복합니다. 운명을 사랑하기. 이것은 니체의 운명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카미는 운명을 의식하라고 합니다.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환상 없이, 희망 없이, 오직 의식과 반항으로. 중장년의 시지프.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관리입니다. 매일 약을 먹고, 운동하고, 검진받고, 평생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문제입니다. 자녀 걱정, 손주 양육 지원, 형제 갈등.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관리입니다. 연금, 투자, 지출 관리.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들은 시지프의 바위입니다. 밀어 올려도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해결해도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미는 말합니다. 의식하십시오.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의식할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가는 순간, 카미는 특히 강조합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가는 순간을, 시지프가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순간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시지프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중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위가 굴러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기 전, 이 짧은 순간에 시지프는 의식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순간,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잠들기 전 이 순간에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것이구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선택합니다. 절망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카미는 말합니다. 반항하십시오.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행복의 역설. 카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영원히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카미의 답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적 태도에서 옵니다. 시지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위는 영원히 굴러 내려옵니다. 하지만 시지프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그에게 형벌을 주었지만 그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는 그의 선택입니다. 그는 반항을 선택했고 따라서 자유롭고 따라서 행복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조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는 들고 건강은 약해지고 죽음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열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지프는 영원히 무의미한 노동을 하도록 저주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의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가는 순간 시지프는 자유롭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적 태도에서 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바위를 의식하십시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3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열정적으로 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정으로 채우는 법. 카미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삶이 유한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많이는 시간이 아니라 경험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무감각하게 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을 살아도 열정적으로 산다면 충만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10년, 20년, 30년. 어쨌든 유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사느냐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의식하며 온전히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기. 카미는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강조합니다. 시지프가 행복한 이유는 그가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젊었을 때는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건강이 좋아지면 카미는 말합니다. 지금 사십시오. 과거는 바뀌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오직 지금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열정의 선택. 카미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 이것을 보여줍니다.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죽음 직전 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행복했고 여전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으로, 거짓 감정이 아니라 진실한 감정으로. 중장년의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의무와 해야 한다에 묶여 사는 것, 혹은 열정과 하고 싶다로 사는 것. 카미는 후자를 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사십시오.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열정을 따르십시오. 경험의 축적. 카미는 양보다 경험의 다양성과 강도를 강조합니다. 시지프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매번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남은 인생을 경험으로 채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여행, 취미, 배움, 관계.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모든 경험이 당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했다는 것,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항으로서의 창조. 카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부조리에 대한 반항은 단순히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의미가 없다면 의미를 만드는 것. 목적이 없다면 목적을 창조하는 것. 중장년의 여러분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목적. 이것이 반항이고 창조이고 자유입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십시오. 열정을 선택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의미를 창조하십시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은 인생을 대충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온전히 의식하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는 알베르 카미와 함께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을 했습니다. 카미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 자유를 줍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조리의 인정입니다. 삶에는 절대적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반항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셋째, 시지프의 교훈입니다. 운명을 의식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사십시오. 다섯째, 열정의 추구입니다. 남은 시간을 경험과 창조로 채우십시오. 60대, 70대가 된 지금, 카미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환상을 쫓을 여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의식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지프처럼 바위가 영원히 굴러 내려와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번 새롭게 밀어 올리는 것. 그것이 부조리 속에서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기꺼이 영원히 밀고 올라갈 당신만의 돌은 무엇입니까? 혹은
카미의 철학을 통해 당신은 어떤 부조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반항과 열정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조리를 의식하고 반항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미가 말한 그 행복한 시지프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한순간 한순간 온전하게 사라지기를,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